안녕하십니까? 평생을 입속만 들여다보고 살아온 치과의사 윤태영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끝까지 안 들으시면 치아 모두 빠지십니다. 치과의사로 50년을 살다 보니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꼬박꼬박 양치하시는데 오히려 잇몸이 내려가고 이가 흔들리는 분들, 그 반면에 하루 한 번만 살살 닦는데도 사과를 통째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야기 들어보시죠. 며칠 전 82 박노식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군대에서 위생 철저히 배웠다며 평생 하루 3번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셨답니다. 피가 나야 제대로 닦는 거다. 그 말을 믿고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찬물 마시면 이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이십니다. 입속을 들여다보니 이가 아니라 잇몸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같은 날 84 정영심 여사님도 오셨습니다. 전 아침에 한 번만 닦아요. 살살. 아들이 뭐라 해요. 너무 적게 닦는 거 아니냐고. 근데 놀라운 건요. 그분 지금도 고기 잘 드시고 사과 뚝뚝 깨물어 드십니다. 말씀도 분명하시고 미소도 활짝 지으세요. 이 두 분 똑같이 성실하셨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양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양치를 많이 한다고 이가 튼튼해지는 건 아닙니다. 무턱대고 자주 세게 닦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거꾸로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요. 선생님, 저는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점점 더 아파질까요? 이런 말씀 하루에도 10분 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가 예전보다 길어진 것 같다? 그거 이가 자란 게 아닙니다. 잇몸이 내려간 겁니다. 지금 잠깐 손으로 입술 아래 살짝 눌러보세요. 뭔가 시큰하거나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구조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안도 달라집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칫솔질이 지금은 상처가 됩니다. 그대로 계속하면요. 언젠가 딱딱한 음식 하나에 이가 툭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닦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제대로 바르게 살살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세게 하던 걸 살살로, 많이 하던 걸 적당히로, 대충 하던 걸 정확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남은 10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하면 20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 웃는 자신감, 가족과 대화할 때의 당당함까지. 그런데 안 본다고요? 그럼 나중에 누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그냥 10분만 더 들을 걸.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셔야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란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치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 한 번만 양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 질문 지금 바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하루 한 번만 닦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만 있고 별로 먹는 것도 없고 이 나이에 뭐 얼마나 더 닦아야 합니까? 진료실에 앉으신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쭤봅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혹시 입이 자주 마르시진 않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말할 때 침 삼키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즘 좀 그래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하루 한 번 양치가 위험해지는 이유, 예전처럼 침이 풍부히 돌지 않습니다. 입속이 마르면 이물질이 더 잘 달라붙고 입안이 건조할수록 세균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게다가 어르신들 대부분이 당뇨, 혈압, 심지어 우울증 약까지 드시잖아요. 그 약들 대부분이 입안을 더 마르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만 닦는다? 그건 방치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 한 분, 74세 김선우 씨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나는 하루 한 번만 닦아도 멀쩡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본인은 문제 없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입 냄새가 심하다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얘기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진료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낀 채로 굳어 있었고 잇몸도 건조해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우 어르신, 지금이라도 하루 2번만 닦으시면 달라집니다. 한 번은 아침 기상 후,
한 번은 잠들기 전에 그것만 바꾸셔도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2주 만에 입냄새가 줄었고 한 달 뒤엔 말소리도 커졌습니다. 아이고, 그저 칫솔 한 번 더 든 건데요. 사람 사는 게 다시 편해졌어요. 반대로 지나치게 자주 닦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노식 어르신처럼 하루 3번, 심하면 5번씩 이를 닦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중에 오히려 더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껏 양치질 왜 하셨어요? 그게 당연하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습관이죠. 근데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상황에 맞춰야 할 때입니다. 침이 마르고 잇몸이 얇아지고 입속에 남는 음식물이 쉽게 썩습니다. 하루 한 번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주 닦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아침과 저녁 이 2번입니다. 아침엔 자고 일어난 뒤 텁텁함을 씻어내야 하고 저녁엔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닦는 건 오히려 치아를 깎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엔 30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살살 닦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혹시 외출 중이라 양치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럴 땐 물로 입을 헹구기만 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고요. 최근엔 입안에서 쓱 닦아낼 수 있는 간단한 구강 티슈도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안이 먼저 썩고 다음은 삶의 질이 썩습니다. 말을 줄이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식사도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뭐 대수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노후를 지키는 선입니다. 입속이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몸 전체가 따라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장 칫솔을 한 번 더 들어야 할 뿐이라면 지금 준비하시고, 반대로 너무 자주 들었던 분이라면 내려놓을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닦을 때 치아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치아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잘 닦았다고 생각하신 분들, 그런데도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붓고 입 냄새가 난다면 바로 거기가 문제입니다. 바로 치아 사이입니다. 선생님, 나 충치 생길 데가 없어요. 이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77세 김영훈 어르신, 말씀대로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겉은 하얗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는 순간 그분 표정이 딱 굳으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의 충치는 치아 옆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는 사이에 낀 충치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거죠. 겉보기엔 깨끗했지만 그 안쪽은 이미 까맣게 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 매일 닦았는데 왜 이러죠? 어르신 치과는 칫솔이 못 닿는 곳입니다. 아무리 잘 닦아도 거긴 그냥 남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르신은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난 내가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치아 사이 그곳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절반은 허실입니다. 반대로 미리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81세의 강성희 여사님,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치간 칫솔을 쓰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이런 소리 들으시면서도 밤마다 조용히 손거울 앞에 앉아 하나하나 사이를 닦으셨어요. 결과요? 충치 없습니다. 잇몸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웃음이 환합니다. 선생님, 그냥 이게 습관 됐어요. 안 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이분처럼 되려면 복잡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번, 자기 전 치아 사이만 정리해도 충치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치실, 치간 칫솔, 요즘은 워터픽 같은 물세정기도 많습니다. 손 떨려서 치실 못 하겠다고요? 치실 홀더도 있습니다. 한 손으로도 가능하게 만든 도구예요. 선생님,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 그 말 하루 3번 이를 닦아놓고 정작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놓친 분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젠 바꾸셔야죠. 하루 한 번이라도 사이를 닦아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치아 사이가 썩으면요, 문제는 한 군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옆으로 번지고 잇몸이 물러지고 결국 이가 흔들리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땐 치료가 아니라 뽑아야 합니다.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기남 어르신, 처음엔 양치만 잘했대요. 충치? 몰랐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금니 옆에 검은 점이 생겼고 결국 하나 뽑으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옆 이가 약해지고 또 뽑고 지금은 식사하실 때 한쪽으로만 씹습니다. 선생님, 하나하나 사라지니까
사람 마음이 허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말합니다. 그때 치간 칫솔 하나만 썼어도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 지금 당장 치아 사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잘 관리하고 있는가? 양치만 하고 끝나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왜 식후 양치가 오히려 해롭고 언제 어떻게 닦는 게 가장 안전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틀니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야 뭐 밥 먹고 나면 빼서 물에 담그죠. 그게 다 아닙니까? 딱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물에 안 담그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어르신 틀니요. 그거 그냥 물에만 담가두면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어갑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틀니만 빼서 물에 담가 놓는다는 어르신들, 그 틀니요. 그냥 플라스틱 같죠? 근데 그 속엔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구멍 안에 음식물 찌꺼기, 침, 세균, 그리고 곰팡이까지 들어갑니다. 헉, 진짜 곰팡이요? 예, 진짜입니다. 저도 진료하다가 틀니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몇 달 전 일이에요. 한 어르신이 혀가 아프다며 오셨어요. 말씀하시길, 요즘 밥 먹고 말할 때 자꾸 쏘듯이 아프고 입안에 뭐가 덧난 것 같아요. 틀니를 꺼내보니 안쪽에 희뿌연 막이 끼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곰팡이균입니다. 선생님, 난 진짜 물에 담갔어요. 밤마다 꼬박꼬박요. 근데요, 어르신, 그 물에 세균도 함께 떠 있었단 건 생각 못 하셨죠? 틀니 관리는 생각보다 섬세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연 치아가 없어도 입속 환경은 살아 있습니다. 잘못된 틀니 습관은 입 냄새, 염증, 혓바늘, 심하면 잇몸 뼈까지 무너뜨립니다. 반면 잘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죠. 80세 박종래 여사님, 이분은 하루에 한 번 틀니 전용 세정제로 꼭 닦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뺀 뒤엔 잇몸, 혀, 입천장을 부드러운 칫솔로 마사지 하시죠. 심지어 세정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 사신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여사님, 틀니 관리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힘든 거요? 이거 안 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입에서 냄새 나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 자세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틀니 제대로 관리하는 법 딱 5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엔 흐르는 물에 틀니를 헹구세요. 물컵에 담갔다 뺐다 말고요. 흐르는 물로 흔들어야 음식물이 빠집니다. 하루 한 번은 전용 세정제를 쓰세요. 치약은 절대 안 됩니다. 틀니 표면이 긁히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붙습니다. 잠자기 전엔 반드시 빼세요. 절대 끼고 주무시지 마세요. 잇몸이 쉴 틈을 줘야 합니다. 세정제에 담글 땐 꼭 전용 용기를 쓰세요. 아무 컵이나 쓰지 마시고 매일 물도 갈아주시고요. 틀니를 빼고 난 잇몸과 혀도 칫솔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입속은 틀니만 닦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틀니 쓰는 친구분이나 형님, 누님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 꼭 알려주세요. 틀니 하나 잘못 관리하면 입안 전체가 병든다는 거 정말 흔한 일입니다. 아, 한 가지 더. 틀니가 맞지 않는 느낌, 끼면 불편하고 입안이 쓸리거나 상처가 난다? 절대 그냥 참지 마십시오. 틀니는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입 모양도 바뀌고 잇몸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잇몸이 눌려서 점점 파이고 상처는 덧나고 결국엔 틀니도 못 쓰는 지경에 이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도 틀니 쓰는데 그냥 물에만 담갔는데 싶으신 분 계시죠?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세정제 하나 사시고 오늘 밤엔 흐르는 물로 틀니 한번 제대로 닦으십시오. 틀니는 이가 아니라 입속의 새 피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는 분들, 침이 줄어들고 말하는 게 불편하고 음식 맛이 덜하다는 분들, 이 증상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어르신, 요즘도 밤에 물 자주 찾으세요? 예, 자다가도 목이 말라서요. 입이 바짝바짝 타고 침이 안 도는 느낌이에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거나 말할 때 입술이 마찰 나듯 뻑뻑한 느낌 드시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요즘 말할 때마다 헛기침 나요. 그게 그냥 노화가 아닙니다. 입속이 보내는 구조신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입이 마른 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입 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입이 마르기 시작하면요, 그건 입안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첫 증거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점막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게 입 냄새로 터지고 충치로 번지고
잇몸병으로 터지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가장 무서운 사례 중 하나는 82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밤에 입이 너무 말라 자다 일어나 하루에 5번씩 물을 마시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입 냄새가 심해지고 잇몸이 욱신거리더랍니다. 정밀검사 해보니 입천장 점막이 갈라지고 혀 밑에 염증이 자라고 있었어요. 입마름 하나에서 시작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하루 만에 바꾼 분도 있습니다. 박말순 여사님, 올해 81, 이분은 아예 TV 옆에 물병 전용 바구니를 만들어 두셨어요. 자주 마시기 위해서요. 게다가 말이죠. 침 분비를 늘리기 위해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입을 자주 움직이기. 혼잣말을 하시든 책을 읽으시든 입 근육을 놀리시면 침샘이 깨어납니다. 둘째, 무설탕 껌 하나 하루 10분이라도 씹으면 침샘이 뭔가 들어왔네 하고 침을 냅니다. 그리고 입은 침이 잘 돌기 시작하니까 말소리도 또렷해지고 밥맛도 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구강 건조 자가 진단법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입천장이 말라 혀가 붓는 느낌이 드는가? 말할 때 혀가 뻑뻑하고 입술이 갈라지는가? 물을 마시고도 갈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가? 이 중 2가지 이상이라면 이미 입속은 건조 경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입이 마르면 입속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침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항균 물질, 소화효소, 치아 보호 단백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침이 줄면 입안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요즘 입냄새 나서 걱정되신다고요? 잇몸이 자주 붓고 혓바늘이 자주 돋는다고요? 그 시작은 대부분 입 마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일시간에 한 번씩 물 한 모금, 입이 마른 순간 껌 하나, 그리고 입 근육 자꾸 움직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입속에 세균이 더는 자라지 않도록 하루 한 번은 제대로 된 양치와 입속 마사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속은 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입 마름은 이상하게도 한 가지 특정 행동과 관계가 깊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윤 박사님, 제가 요즘 입이 너무 말라요. 밤에 숨 쉬려고 입 벌리면 이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아픕니다. 어르신 혹시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주무시죠? 글쎄요. 코가 막혀서 그런가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입으로 숨 쉬는 순간부터 입은 썩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입으로 숨 쉬는 습관 하나로 침이 증발하고 치아가 마르고 잇몸이 쪼그라듭니다. 실제로 최근 제 진료실에 한 75세 어르신이 오셨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양치를 4번씩 하신답니다. 양치는 정말 꼼꼼히 해요. 음식 먹고 간식 먹고 자기 전에 또 닦고. 그런데 충치가 줄줄이 생기고 잇몸이 시리고 혀끝에 늘 염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주무실 때 입이 마르지 않으세요? 예. 자고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말라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도 안 나와요. 어르신, 양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입호흡입니다. 밤새 입을 벌리고 자면 입속은 사막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분 코를 고는 습관도 있더군요. 입으로 숨 쉬는 동안 침은 다 증발하고 입속 세균은 방치된 채로 증식합니다. 입호흡은 단순히 건조함만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입냄새, 구강염, 충치, 잇몸 후퇴, 더 나아가 심장병까지 연결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가 입으로 숨쉬게 되는 걸까요? 첫째, 코막힘, 비염, 알레르기, 노화로 인한 점막 위축, 이런 이유로 숨쉬기 어려우니 자연스레 입이 열립니다. 둘째, 입 벌리고 자는 자세, 특히 등을 대고 누운 채 베개가 너무 낮으면 입이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셋째, 틀니나 치아의 불편함, 이상한 이물감 때문에 코보다 입이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전부 입을 썩게 만드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바꾸셔야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입호흡을 막는 3가지 실전 방법. 자기 전 따뜻한 수건으로 코 주변 찜질, 비염이나 점막 건조에 효과 좋습니다. 자는 자세를 옆으로 바꾸기, 등이 아닌 옆으로 누우면 입이 덜 벌어집니다. 베개는 어깨 높이보다 조금 높은 걸 추천드립니다. 입이 말라 느껴질 때 껌 대신 혀 돌리기 운동, 입안에서 혀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 침샘이 자극돼 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무실 때 가습기 켜 두시는 분들 계시죠? 좋은 습관입니다. 단 그 안에 물은 매일 갈아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곰팡이, 세균이 코로 흡수됩니다. 지금 입이 마르고 말하기 힘드시다고요? 말끝마다 헛기침이 난다고요? 그건 입이
아니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지금이 습관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십시오.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한 달만 지나면 입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침도 잘 돌고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치아가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양치 후 습관, 그러니까 양치 다 하고 나서 정말 잘했다 생각하고 하시는 그 행동, 그게 이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양치 다 하신 다음에 입안을 몇 번 헹구시죠? 글쎄요, 보통 두세 번은 헹구죠. 치약 맛이 남아있으면 찝찝해서요. 그러시군요. 그게 바로 건강을 헹궈내는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마지막 내용,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하루 3번 평생 양치를 하셨다 해도 이걸 모르셨다면 반은 헛수고하신 겁니다. 치약이란 건요, 입안에 남아 있어야 효과를 냅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잇몸을 보호하는 성분, 세균을 억제하는 약재들이 칫솔질이 끝난 그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물로 벌컥벌컥 헹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효과도 없이 전부 쓸려 내려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요, 하루 2번 30년 넘게 칫솔질을 꼼꼼히 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치아 상태가 늘 불안정하셨어요. 왜 그런지 봤더니 치약 찝찝해서 3번씩 헹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치약의 약효를 입안에 남겨둔 적이 없으셨던 거구나. 반대로요, 84세 이금자 여사님은 치약을 닦은 뒤 1번 헹구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잇몸 통증이 줄고 입냄새가 사라지고 심지어 틀니도 덜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왜냐? 치약의 불소가 그 밤사이 그분의 치아를 조용히 천천히 지켜준 겁니다. 혹시 지금도 치약 닦고 나면 입이 텁텁하다고 해서 컵에 물 받아 3번, 4번 시원하게 헹구고 계신가요?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장 오늘부터 칫솔질 후 1번 물로 헹구기,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남은 치아 적어도 5년은 더 오래 갑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돈으로는 건강을 못 삽니다. 하지만 습관 하나 바꾸는 건 공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세게 닦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자주 닦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닦아야 합니다. 헹구는 게 아니라 살려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웃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단지 치아를 지킨 게 아닙니다. 음식을 즐길 자유, 사람들과 말할 자신감,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기본 방어선 하나를 되찾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걸 들으면 실천하시면 본인 치아로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 지식을 가족에게, 친구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누군가의 치아 하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웰빙 백세입니다.